미국의 명문 스탠포드 대학교 수업 중에 한 학생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는 중국어에서 비롯됐고 일본 덕분에 발전했어요. 한국은 두 나라에게 빚을 졌죠. 이 말을 듣고 있던 미국 교수가 한마디 던졌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의 말에 화들짝 놀라는데요. 교수는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는 존 카터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 경험한 아주 특별한 세미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제 교수 생활 중 가장 흥미롭고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였죠.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언어 트렌드에 관한 거예요. 강의실이 하나둘 학생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세미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각국의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죠. 자,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바로 글로벌 언어 트렌드와 한국어의 급부상에 대해서죠. 그 순간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들의 표정에서는 자부심이 느껴졌고 중국과 일본 학생들은 약간은 못마땅한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죠. 우리는 오늘 이 현상을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언어학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학생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중국과 일본 학생들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는데 아마도 자국 언어의 영향력과 비교하며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았죠. 우리는 오늘 세미나에서 한국 문화와 한국어에 대해 중점적으로 토론해 볼 거예요. 하고 말하자 교실 안의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듯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프로젝터를 켜고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죠. 그래프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 가파른 상승세에 저조차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시다시피 2010년에 비해 2023년 현재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는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 어떤 언어도 달성하지 못한 놀라운 성장세죠. 교실 안에 작은 놀람과 술렁임이 일어났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저는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성공했다는 느낌이 들었죠. 자,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한국어의 세계적 인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순간 교실 안의 학생들은 서로를 쳐다보면서 침묵을 지켰죠. 긴장감 넘치는 침묵이 흐르던 중 중국에서 온 리웨이가 손을 들었죠.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넘쳐 흘렀어요. 교수님,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발언 기회를 주었죠. 사실 한국어의 인기는 모두 중국 덕분이라고 봐요. 한글이 만들어진 것도 한자를 더 쉽게 읽기 위해서였잖아요. 결국 한국어는 중국어의 방언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순간 교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얼굴이 붉어지는 게 보였지만 나는 평정을 유지하며 리 웨이의 말을 경청했어요. 게다가 K-팝도 사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댄스 음악은 원래 중국에서 시작된 거고 한국은 그걸 배운 거죠. 그러니까 한류의 근원도 결국 중국 문화예요. 리 웨이의 주장은 점점 더 과격해졌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역사도 대부분 중국의 영향 아래에서 발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인기 있다는 건 결국 중국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주장이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일단은 끝까지 리웨이의 말을 들어주었죠. 그때 일본에서 온 유키가 손을 들었어요.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유키에게 발언권을 주었죠. 사실 한국어의 인기는 일본 덕분이라고 봐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한국에 근대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한국은 없었을 거예요. 유키의 말에 한국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죠.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한류요? 그것도 사실 일본 대중문화를 모방한 거예요.
J-팝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K-팝이 나온 거잖아요. 한국 드라마도 일본 드라마의 스타일을 많이 따라했고요. 유키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 놀라운 주장을 펼쳤어요. 심지어 한글도 사실은 일본의 가나문자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어의 인기는 결국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거죠. 교실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날 것 같은 기세였죠. 저는 빨리 분위기를 바꿔야 했어요. 자, 진정들 하세요. 우리는 학문적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사실의 근거에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리 웨이와 유키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리 웨이가 다시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도 사실 대부분 중국에서 유래했어요. 김치? 원래 중국 음식이에요. 비빔밥? 중국의 잡탕밥에서 왔죠. 한국인들이 자랑하는 음식 문화도 결국 중국 것이라니까요. 그 순간 유키도 가세했어요. 맞아요. 일본에도 비슷한 음식들이 많죠. 결국 한국 문화는 중국과 일본 문화의 아류작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기 있다고 해서 대단하다고 하는 건 좀 우습지 않나요? 저는 이 주장이 모두 잘못된 주장인 걸 알고 있었죠. 여러분,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민감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국의 역사와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 왔죠. 하지만 그것이 한 문화의 고유성과 가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엔 한국에서 온 학생들의 의견이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이런 주장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들이 어떤 반박을 내놓을지 기대감을 안고 쳐다보았죠. 이제부터 진짜 흥미로운 토론이 시작될 것 같았어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뒤쪽에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면서도 강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교수님, 제가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온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먼저 리 웨이와 유키의 의견에 말도 안 되는 사실과 부정확한 정보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 싶습니다. 그의 차분한 말투에 교실 전체가 귀를 기울였죠. 우선 한글이 한자를 쉽게 읽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한글은 세종대왕이 모든 백성이 쉽게 문자를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독창적으로 만든 문자 체계입니다. 유네스코에서도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인정해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죠. 리웨이와 유키는 자기 나라 뉴스만 시청하나 봅니다. 팩트를 전혀 알고 있지 않아요. 그 순간 리 웨이가 끼어들려 했지만 이번에는 미국에서 온 알렉스가 제지하며 잠깐만, 리 웨이. 민준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난 후에 발언하는 게 토론의 기본이지. 민준은 알렉스에게 감사의 눈빛을 보내고 계속했어요. K-팝의 기원에 대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K-팝은 미국의 힙합, 유럽의 일렉트로닉 음악, 그리고 한국의 전통 음악이 융합된 한국만의 독특한 장르예요. 물론 다른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재해석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이 K-팝의 핵심이죠. 그때 프랑스에서 온 소피가 민준의 말에 손을 들고서 맞아요, 저도 K-팝을 연구해봤는데 그 독특한 음악성과 퍼포먼스는 정말 혁신적이에요. 단순히 모방이라고 하기엔 너무 창의적이죠. 유키가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민준은 흔들림 없이 계속했죠. 일제강점기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이는 매우 민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한국 문화의 발전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한국은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이뤄냈다고 볼 수 있죠. 그때 독일에서 온 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역사적 고난을 겪은 나라가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고 세계적인 문화 강국이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유키, 너의 주장은 너무 일방적인 것 같아. 민준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지막 논점을 제시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치나 비빔밥 같은 음식들은 한국의 고유한 식문화와 역사적 맥락에서 발전해 온 것이죠. 물론 다른 문화권과의 교류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한국에서 온 민준 학생의 야무지고 똑부러진 주장에 다들 놀란 눈치였어요. 브라질에서 온 페드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죠. 맞아요. 저는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독특한 맛과 조화는 다른 나라 음식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요.
페드로가 뒤를 보면서 리웨이, 너의 주장은 좀 억지 같은데? 라고 말했죠. 리웨이가 다시 반박하려 했지만 할 말이 없는 눈치였어요. 한국 학생은 차분하게 발언을 마무리 지었어요. 결론적으로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각 문화의 고유성과 창의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한국 문화와 한국어의 세계적 인기는 단순히 다른 문화를 모방한 결과가 아니라 고유의 가치와 매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교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심지어 처음에 비판적이었던 몇몇 학생들의 표정도 누그러졌죠. 저는 한국 학생의 토론 방식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처럼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토론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학문적 자세입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어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더 깊이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열띤 토론이 마무리되고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진 후 저는 다시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이전보다 더 진지해 보였죠. 저는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민준군의 훌륭한 발표 덕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이것이 실제로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나는 프로젝터를 켜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죠. 먼저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류 이코노미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미국에서 온 제시카가 손을 들었어요. 한류로 인한 경제 효과를 말하는 거죠. 정확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류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무려 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문화 콘텐츠 수출뿐만 아니라 관광, 소비재, 그리고 한국어 교육 산업까지 포함한 수치입니다.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순간 리웨이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들었죠. 교수님, 그건 그저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요? 중국의 경제 규모에 비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잖아요. 나는 침착하게 대답해줬어요. 물론 경제 규모의 절대적인 크기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률과 영향력의 확산 속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때 일본 학생 유키가 끼어들었어요. 일본 문화도 한때 세계적으로 인기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잖아요. 한류도 비슷한 운명을 겪지 않을까요? 나는 두 학생의 주장에 고개를 저으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역사적 패턴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각 문화의 확산 맥락과 시대적 배경이 다르니까요. 또 다른 중국 학생이 제 주장을 반박했죠. 그래도 절대적인 학습자 수는 중국어가 더 많을 겁니다. 옆에 있던 일본 여학생도 불쾌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죠. 일본어 학습자 수도 여전히 많은걸요, 교수님.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각 언어와 문화의 고유한 가치와 영향력을 이해하려는 거예요. 그때 브라질에서 온 페드로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요즘 놀라고 있어요. 브라질에서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요. 오빠 대박 같은 단어들이요. 스페인에서 온 안드레이도 페드로의 말에 동의하며 말했죠. 맞아요. 스페인에서도 케이팝 팬들 사이에서 한국어 배우기가 유행이에요. 중국과 일본 학생들은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큰 소리로 반박하지는 않았죠. 나는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국어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어떤 변화를 느끼고 있나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 것 같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지만 중국과 일본 학생들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침묵했어요. 나는 학생들의 표정을 하나하나 살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어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그때 뒤에 앉아있던 한국 학생이 또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민준에게 발언 기회를 주었어요. 사실 한국어의 영향력은 우리가 지금 논의한 것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예를 들어 최근 AI와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한국어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어요. 한국어의 문법 구조와 풍부한 표현력이 AI 개발에 중요한 통로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말에 리웨이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다른 학생들은 흥미롭다는 표정이었죠.
민주는 중국과 일본 학생들 무리를 바라보며 계속 이어갔어요. 게다가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면서 기술 용어에도 한국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삼성, LG와 같은 브랜드명이 이제는 거의 영어처럼 쓰이고 있잖아요. 유키가 불만스러운 듯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일본 브랜드들도. 하지만 그녀의 말은 프랑스에서 온 소피의 발언에 묻혀버렸습니다. 맞아요. 저는 패션 디자인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즘 파리에서도 한국 스트릿 패션의 영향력이 엄청나요. K-패션이라는 말이 트렌드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됐거든요. 독일에서 온 한스도 거들었죠. 음악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식 음악계에서도 한국 연주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 동생은 한국의 음악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서울로 유학을 준비 중이에요. 모든 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흥미로워하는 표정이었죠.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이렇게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니 말이에요. 미국에서 온 제시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할리우드에서도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어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 이후로 한국식 스토리텔링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었거든요. 그 순간 리웨이가 못마땅한 듯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현상 아닐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그의 말은 옆에 앉아있던 학생의 발언에 가로막혔죠.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에요. 브라질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게 일종의 쿨한 문화로 자리 잡고 있어요. 심지어 제 부모님 세대도 한국 드라마에 빠져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다니까요. 교실은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학생들은 저마다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세계적 영향력에 대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어요. 리웨이와 유키를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한국의 글로벌화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죠. 저는 수업을 마무리 지었죠. 여러분 정말 훌륭한 토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단순한 트렌드를 넘어 세계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모든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마무리를 했죠. 딱 2학생만 빼고요. 오늘 들으신 이 흥미진진한 스탠포드 대학의 세미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이제 한글과 한국 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서도 한국어나 한국 문화의 영향력을 체감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즐겁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인사이드였습니다.